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인데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와치독 본격 주제 좀 다루기 전에 며칠 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한 이야기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참 우리말 관련된 논란인데. 네. 그러니까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잖아요. 네. 근데 공휴일이 이제 토, 일,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사흘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 1위를 장악을 했어요. 정상 기자 아시죠? 사흘 뭔 네. 말인지 아시죠? 사흘 알죠. 아, 예. 이 정부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정하면서 사흘간 연휴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게 몇몇 댓글에서 이 사흘과 나흘을 좀 혼동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3일인데 4일이라니 오보다라거나 15일에서 17일이 어떻게 사흘이냐, 나라 잘 돌아간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흘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고, 그 뒤로는 뭐 3일이면 3월 아닌가? 왜 사흘이지? 뭐 이런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이 기사에 어려운 한자는 쓰지 말자 뭐 이런 글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어려운 한자로 쓰지 말라고. 사흘이 한자 아닌데. 사흘을 이제 한자로 안 것이죠. 예.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아셨는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자는 흘이라는 그런 거 없어요. 흘이라는 한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흘을 4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네티즌들이나 이런 일부에서. 뭐 그렇게 아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네. 알파고 기자는 사흘이 3일인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사흘, 나흘, 네. 닷새, 엿새, 자 7일. 이래. 오, 아시네. 자 8일. 여드레. 전 이제부터는 저처럼 가공적인 한국인들보다는 생 한국인들은 의심스러워요. 얼마나 한국어를 잘 쓰고 있는지.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치더라도 기사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걸 다루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숫자 4에다가 흘을 우리말 흘을 붙여서 숫자 4에 흘 이렇게 쓴 기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뭐 그것도 많았다면서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기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뭐 표준어를 잘 모르니까 이제 발생한 일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기자가. 예. 2000년생 기자 아니에요? 뭐 하여튼 기자라고 해서 뭐 모든 표준어를 뭐 알 수는 없다라고 뭐 쳐도 뭐 예. 저도 다 모르고 그래서 이제 표준어를 종종 이제 사전 통해서 찾아보긴 하는데,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사흘을 검색을 해보고 나서 썼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숫자 4에 이제 흘 붙이고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긴 저는 하죠. 3개월 뭐 4개월도 안 해요. 그냥 석 달, 넉 달. 네네. 정확한 우리말로 갑시다. 이틀에 2는 또 숫자 2 붙이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전 방송하기 전에 오늘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도 이게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사들이 꽤 돼요. 네네, 맞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남아있고.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이 됐죠.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뭐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쳐도 이제 기자들까지 좀 기자들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네, 예. 좀 곤란하죠. 단순히 이것만 모르고 있었을지, 그 밖에 또 우리말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것들을 또 반영할지가 좀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신문 보고선 뭐 글 쓰는 법 뭐 이런 것들 배우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독립신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 우리말을 쓰자고 했는데. 좀 놀라서 제가 좀 살짝 의견 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채널A와 검찰 간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이동재 전 기자 구속되고 또 녹취록 전문 음성 파일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진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입장 좀 들을게요. 정상훈 기자부터. 일단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이게 뭐 검언유착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거는 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누군가의 일단 가족을 언급을 하면서 협박을 가했고, 이를 통해서 취재를 하려고 했던 거는 뭐 지금까지 이동재 전 기자 본인도 인정을 했고, 네. 이 드러난 사실이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뭐 아주 부끄러운 행태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구속과 관련해서는 뭐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판단
판단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 제 생각에는 아직 좀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뭐 일단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고 또 이동재 전 기자의 반박도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좀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파오 기자는 일단은 이제 뭐 채널A 기자의 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이거 지금 재판 과정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네. 혹시나 잘못이 없다면 빨리 이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나오시길 바라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이렇게 구속되고 이제 이 문제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로 우리 기자들한테 저도 포함돼서 모든 기자들한테 너무나 좋은 그리고 너무나 무겁고 그만큼 너무 무서운 전례가 되면서 앞으로 언론인으로서요 언론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용하고 이상한 일을 벌으면 안 되겠다는 화끈한 생각을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지 못하셨어요? 아니 뭐 얼추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좀 약간 사람들이 기자로서의 좀 약간 가서 광고를 강제로 뺏어가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기자이란 그 타이틀 이용해서. 근데 이 사건은 지금 크게 터지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새길 것 같아. 이제는 진짜 그냥 언론일만 해야겠다. 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변했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그러니까 기자 사회가 많이 변할 것이다. 네.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이동재 기자가 그 한동훈 검사와의 그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고 네. 이 전문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파일도 새롭게 공개가 됐어요. 녹취록하고 음성 파일 좀 들어보셨어요? 네, 전문은 다 읽었고 음성 파일은 뭐 일부만 들어봤는데 네. 일단 뭐 제가 아까 좀 어떤 판단을 내기가 좀 애매했다고 하는 게 이 녹취록을 좀 어떻게 볼 것이냐 부분에서 좀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공개된 부분만 놓고 보기에는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기자가 그냥 취재원한테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 이른바 이제 뭐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고 뭐 누군가의 이제 일단 뭐 취재라는 이름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뒤를 캐는 이제 행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검사가 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이제 뇌물수수를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던가 또 해당 기자가 또 담당 수사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왜 저기 가서 하나 싶기도 하고 또 한동훈 검사는 뭘 또 한두 건 걸린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검사와 기자 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도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 제가 만나는 검사분의 부인하고 제 안누라가 좀 신분이 있으니까 만나긴 한데 우리는 별로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이 최근에 그 일단 어떤 이게 교수님이 이제 논문 하나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경향신문 법조 출신 기자였던 이제 그 교수님이 논문 하나 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검사라는 사회가 이제 굉장히 좀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 기자가 가서 이 취재를 하려는 정보, 그 취재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검사들과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관계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더 많은 검사들과 친하냐에 따라서 이 정보의 뭐 크기와 이제 뭐 그 굵기까지 달라진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라는 이 영역에서 이 기자들이 주로 이제 검사들과 많이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뭐 검사들과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일이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는 검사님이 있는데 저도 예의상으로 일부러 좀 약간 현역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혹시나 좀 분위기가 깨질까 봐 너무나 예. 사랑스럽게 만나고 있는데.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이 관련된 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KBS가 또 사과 방송까지 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또 MBC는 그 다음 날 이제 또 여러 가지 보도들을 하면서 그 검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검찰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뭐 보도를 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또 역검언유착 의혹까지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그 수사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기사를 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건 맞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는 부분인데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좀 많은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언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일단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지나치게 이 검찰발 기사가 많고 그리고 피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좀 뭐 내부적으로 좀 언론사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KBS와 이 MBC가 관련 보도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검언유착이라고 다른 언론사가 지적을 한다면 그 언론사는 그 자기들 역시 계속해서 검언유착을 해왔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피의사실 공표는 있어 왔던 거고 그 언론사들도 다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사실 공표 자체는 굉장히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검언유착이란 표현을 이 채널A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서 쓰는 이유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 누군가의 일종의 뭐 협박을 가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취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언유착 이라는 게 단어를 썼던 건데 이거를 좀 그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어도 이걸 역으로 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파고 기자. 저도 동의해요. 원래 지금 기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드디어 검찰 측에서 어떤 약점을 잡았다. 여기 무조건 공격해야 되고 무조건 이제 검찰들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는 약하게 만들어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동시에도 그냥 검찰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뺏겨 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의 의견을 벗어나서 그냥 시민으로서 또 깨끗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네. 검찰이 지금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죄는 먼저 앞에다가 깔아놓고 근데 항상 의심도 갖고 있으면서 기사를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기자실 사용을 두고 기자들 간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 경기도 이제 부천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뭐 더복지 타임즈라는 매체인데 네. 여기에 기자가 지난 6월 17일에 이 부천시청 기자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사를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명함을 옆에 있는 기자하고 주고받았는데 이 옆에 있는 기자는 이제 기자단 소속이었던 것이죠. 부천시의 기자단 네, 소속. 부천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단이었고 네. 지금 이제 A 기자는 기자단 소속이 아닌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기자단 소속의 기자가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단 소속이 아닌 기자가 네. 여기가 뭐 그쪽에서 뭐 전세 낸 것도 아니고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 브리핑룸은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진 이 기자단 소속의 B 기자가 이제 기자단 소속이 아닌 A 기자에게 좀 주먹으로 이제 치려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또 20여일 뒤에 결국 이제 폭행 사태로 번졌는데 네. 이 B 기자와 같은 기자단에 속한 이 경도신문의 이제 C 기자라는 사람이 이 부천시청 인근에서 이 A 기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타박상을 입히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자실은 기자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지금 기자단에 소속되면 예. 거기 이제 의자를 먼저 앉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요. 자리를 줘요? 예, 예를 들면 저도 외교부에 이제 출석을 했을 때는 이제 거기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외신 기자 클럽까지 걸어가기 좀 약간 너무 귀찮아서 기자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그 양해를 구했어요. 혹시 저기 좀 앉아서 기사 써도 돼요? 알파고 씨 혹시 등록 안 하셨죠? 예, 안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자리에 주인이 여기 없으니까 편하게 쓰셨다 가셔도 돼요. 네. 그래서 누가 없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무슨 전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 브리핑 자리가 모든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이 맨 처음에 터질 때는 어떻게 이런 언쟁이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그 한 명 또 다른 기자를 폭행을 하면서 지금 억울하고 좀 피해를 보신 사람이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기자단 소속 기자들은 네. 기자단 소속이 아니면 기자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일정 정도의 규범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자실이라는 곳이 마련돼 있고 이 기자실을 보면은 그 책상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아까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냥 매체 소속 매체 그리고 뭐 이름까지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충 이제 매체명이 써 있어서 거기 매체 사람들만 앉을 수가 그리고 있는. 1년 회비 내는 기자단들도 기자실들도 있어요. 회비를 낸다고요? 예. 어디다가? 기자단 풀 기자단들한테? 아니 그 거기를 관리하는 등록했을 때 돈을 내기도 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돈을 냅니다. 돈을 걷어서 내는데 이제 네. 그 돈으로 뭐 일종의 이제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부품들을 이제 좀 사서 이제 그 수립처에서 이제 제공하기도 하죠. 네. 원하시다면 가격까지 말할 수가 있어 기관별로. 네. 비싸진 않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기자실 없애고 브리핑룸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기자실을 사용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게 기자실을 없앤다라고 하니까 아니 왜 기자들을 취재를 못하게 막는 거야라고 받아들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자실을 없앤다는 게 누군가가 계속 거기 상주에 있는 그런 기자실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이거를 재편을 해서 그 누구든지 와서 기자라면 앉아서 이제 취재를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제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을 수 있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정치자분들 지금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럼 브리핑룸하고 기자실에 무슨 차이가 있냐? 기자실은 조금 더 좀 약간 가구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왠지 좀 약간 사무실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브리핑룸은 그냥 오픈된 공간이고 그 자리에 누가 주인이 있을 수 있을 그런 좀 분위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책상하고 단순한 의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실이 브리핑룸 같은 거고. 예. 그렇죠. 독서실이 이제 기자실 같은 거죠. 맞아요. 정확하게 비유를 잘하셨어요. 비단, 비유와 달인. 그러니까 내 공간을 왜 네가 와서 내 자리에 앉아? 이거 맞아요. 갖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TV 보실 때 이제 국회에서 누군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딱 앞에 딱 비추면은 기자들이 그냥 일렬로 쭉 앉아 있는데 거기는 이제 브리핑실이고 네. 이 기자실이라는 곳은 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서실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근데 사실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그 공직 사회가 이 기자들의 편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놨는데 그 공간을 그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자단이라는 존재가 이 특정한 공간만을 그 점유하고 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 기자단에 끼워줄지 안 끼워줄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 제가 일전에 뭐 이제 부처에 가서 뭐 그냥 자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보도 자료를 보낼 때 메일에 제 것만 하나 넣어서 같이 좀 보내달라라는 네.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자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단이 누군가의 또 취재 행위를 제약하는 좀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기자단에 속하지 않으면은 별도의 브리핑 자료를 받지 못하는 뭐 그런 일들도 왕왕 있는데 좀 좋지는 않은 행태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출입처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 얘기를 했는데 이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이 기자실과도 또 일정 정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생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물론 많아요. 근데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 기자단 덕분에 기자실 덕분에 기자들이 너무나 편하게 그 건물에서 돌아다니고 좀 약간 지지에 있어서 기자실이 있다는 자체가 지지에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취재 측면에서 아주 밀도 있는 취재를 하기 위해선 친근감을 좀 쌓은다거나 예. 아니면 관계들을 좀 잘 알고 내부 사정을 잘 알려면 예. 아무래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이런 기자들이 그런 것들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 KBS 기자실에 들어가는 기자는 이젠 자기 회사 안 가요. 일단 전 A 언론사에 일하긴 하지만 이제 매일 아침에 거기 안 가요. 기자실에 출퇴근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착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부천시청 아까 좀 논란이 됐던 이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어떤 기자가 기자단에 속한 기자들한테 이제 인분을 뿌리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그 인분을 뿌렸던 기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천시 기자단이 좀 안 좋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기자단에서 탈퇴한 그 기자한테 가가지고 거기가 운영하는 식당 집에 가서 뭐 행패를 부린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의원이 시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시와 좀 많이 친해져 있는 이 기자들이 그 의원을 개인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좀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라는 좀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의 기자하고 지금의 기자하고
위상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죠. 또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언론사, 방송사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뿐이겠습니까? 뭐 다 그냥 많이 혼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자실의 역할이 어떤 있을 수 있고 또 그 공간에서 기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기자들이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건 방송은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P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